자, 안녕하세요. 지타자 안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엔캠. 사실 이 급락이 나올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36만 2천 원이라는 이 경고, 이 경고 종목을 일단 해지하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 거래소의 조치 중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주의를 해라, 경고를 할게, 위험. 위험의 조치를 날리는 게 바로 거래소의 조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조회 공시를 요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 조회 공시 요구 내용 중에서 결국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특이사항 없음과 특이사항 있음. 이 차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특이사항이 없음이라는 뜻은 내부적으로 일단 지금 어떤 거를 공개하기가 꺼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테마주가 아닌 이상은 이런 흐름이 나오죠. 가격 조정이 나와요. 근데 만일에 자 생각해 보세요. 테마주는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대선 테마주의 누구누구 관련주라고 했을 때 관련 없습니다라고 해서 급락을 하는 경우 이 부분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특이사항이 없다.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에 시장의 프리미엄을 받고 오르고 있는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 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최종적인 가격의 룰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제가 시간을 빼서 세미나 이전에 여러분들께 시간을 빼서 영상을 찍는 거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좀 이해하면 편하는데 오늘 크게 한번 이렇게 볼게요. 광무는 매각할 거다. 자, 광무라는 회사는 이 기본적으로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캠의 리튬이형 핵심 원료죠. 원료를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관리 종목이었는데 이 광무를 정상화시켜서 이제 매각을 할 건데 이 오정강 대표, 자, 이 엔캠의 최대 주주죠. 자, 이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광물을 매각하고 새로운 기업을 인수할 거예요. 자, 오정강이가 13%, 와이어티그룹, 메리츠증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 알 수 있는 부분은 자, 결국은 광물을 매각하고 새로운 기업을 M&A 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여의도 IR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비공개 IR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 봅시다. 어차피 지금 IRA법의 최대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오르고 있죠.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중국의 광물을 쓸 수 없다.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전기차 6천만 원짜리를 사서 미국에 팔리게 되면 1억 2천을 받아버리겠다. 당연히 안 팔린다. 이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디 있죠? 조지아주의 현지 법인을 두고 있죠. 증서를 냈죠. 다른 기업들은 사실 이 전액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썩 메리트 있게 느끼지 않았다고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특수 산업군이라는 현상을 만나게 되면 자, 오늘 이 조정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반등 나올 겁니다. 자, 특수 산업군이란 게 있는데 결국은 전액도 하나의 특수 산업군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봐요. 이 기본적으로 이 전액 이 2차 전지의 핵심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액. 이게 바로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공정이에요. 이건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자, 라이브 방송 주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 영상 업로드 시키고 제가 라이브 방송 주소 만들고 오후에도 한번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뭐 라이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만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엔캠은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공정, 양극재, 그다음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 부분에서 핵심인데 우리가 이 양극재 관련주와 음극재 관련주를 안 좋다고요. 그렇죠? 최근에 실적 논란을 또 얹었고 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아마 설명하는 영상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차트 이야기, 수급 이야기만 하지. 자 이렇게 급락 나오죠. 결국은 실적이 마이너스 2천억 잡혔습니다. 야, 왜 이렇게 주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왜 이렇게 또 주가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왜 양극재, 음극재는 안 좋은데
전액을 다룬 애만 이렇게 좋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주가를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MSCI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가가 다른 2차전지 관련주보다 오르죠? 근데 이거를 전기차 업종으로 보면 안 되고 2차전지 업종으로 봐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MSCI 편입이 됐고 주가는 지금 빠진 게 없다고 봐야 돼요. 요 정도야. 그러면 얘는 이 엔캠과 비교 설명을 하기 가장 좋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자, 이겁니다. 왜 지금 먼저 기업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 이걸 알아야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어느 부분까지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가격, 최종 가격을 알고, 그리고 5월에 있을 MSCI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 포함되기 위한 목적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월에 얼마가 나옵니까? 사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죠. 근데 봐봐요. 이 사채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엄청난 수급이 받아주면 되죠. 그게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그렇죠? 편입이 되게 되면 몇 천조의 펀드가 이거 하나 소화 못 시키겠습니까? 오늘의 영상 스토리를 끝까지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엔캠의 전액은 왜 그렇게 중요성을 갖느냐? 지금 전기차 수요가 계속 감소되고 있죠. 왜요? 불편하죠. 왜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없어요. 중간에 충전을 해야 돼요. 아유, 너무 불편한데 안 탈게. 이렇게 해버리죠. 야,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양극재 함량을 최고조로 올려야 되는데 결국은 어차피 양극재의 핵심 소재는 전구체자 이거죠. 전구체 플러스 리튬인데 리튬 가격은 폭락하니까 에코프로는 폭락하는 거고, 전구체는 다시 여기 똑같은 거예요. 중국의 게런메이라고 하는 이 전구체 80%, 전 세계 80% 생산하는 얘네들 걸 쓸 수 없다. 그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 상승률이에요.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주. 그럼 엔캠은 똑같은 결론이죠. 뭐죠? 전해액도 중국 거 쓰면 안 된다. 전해액의 1등은 누구다? 중국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3위인 이 엔캠을 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예요? 2차 전지의 하락을, 즉 전기차의 수요를 감소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뭐죠? 핵심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다. 자, 그럼 그 전해액을 또 끄집어내 봅시다. 전해액은 어떤 용도일까요? 양극과 음극이 있다고 한다면 양극과 음극은 오가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서 충전과 방전을 일으키는데 요 부분에서 리튬이 오가는 역할만 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사람이 피가 잘 돌아야 된다고 하죠. 혈액순환. 리튬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걸 잘하기 위해서는 전해액이 필요하다. 이젠 이해되시죠? 아, 충방전을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액이 필요하구나. 중국 거 쓰지 말라는구나. 이게 바로 에코프로머티의 전구체, 그리고 전액에 대한 중요성. 그게 바로 제2의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날개를 다룬다. 그리고 MSCI에 편입된 에코프로머티는 어차피 공은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관리를 할 테니 그 다음에 후보군을 잡자. 정확히 움직인 날짜를 비교 설명하면 2월 이전부터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이겁니다. 이 핵심을 알고 계신가요? 자, 봅시다. 조정을 받는 구간대가 언제부터? 그쵸? 빠지기 시작하는 날 얘는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고, 그리고 광물을 매각한다고 했어요. 광물을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1,000억 정도 운용을 했었고요. 자사운용사에서. 자, 15번은 스타펀드 매수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탐방이란 탐방은 정말 안 가본 적이 없고, 오정강 이 대표도 사실 저보다, 제가 이제 올해 54거든요. 윤석열 씨가 나이를 깎아줘서 저보다 이제 몇 살 어립니다. 자, 보게 되면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나와서 정상화를 시키고 이제 매각을 하는데, 하나의 M&A, 매각을 하고 M&A를 할 거예요. 요 부분 모르시죠? 자, 요거 보내드릴게요. 자, 엔캠 기관 대상으로 비공개 IR란 부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M&A 기업 두 곳이 있을 겁니다. 이 기사가 나오게 되면 엔캠은요,
정말 27%의 급락을 한번 줄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때려 맞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건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일정도 적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 내용도 역시나 제가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패시브 자금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코스닥에서는 대형주로 바뀌었죠. 사실 엔캠이라는 종목. 자, 이거 광문은 매각합니다. 자, 그러면 엔캠은 코스닥에서 지금 7번째로 큰 종목이에요. 6번째, 7번째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가총액이 5조 원 가까이 돼요. 느낌 오시는 그룹 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두산 로보틱스를 좀 기억하실 겁니다. 6조 원 상당에서 MSCI라고 하는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를 포함시키냐 마냐, 물론 불발이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은 얘도 똑같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이뤄내고 있다는 거죠. 요때 MSCI 기준 요건이 해당되지만 두산이 대주주기 때문에 유동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빠졌죠. 근데 엔캠은 어때요? 대주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정강이가. 그쵸? 오정강 씨가. 근데 자 보세요. 거래량 충분해, 몸집 적당해. 타겟은 5월이야. 5월에 그리고 사채 물량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근데 이걸 받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펀드는 만들 수 있다. 왜? 기계 룰에 의해서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오니까.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형성되게 되면 강한 기계 힘으로 들어오고 강한 기계 힘으로 차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요 부분 패시브 자금의 룰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패시브 자금은 이겁니다.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역시나 잡아요. 코스피 200, 코스피 150, 뭐 코스닥 150 이런 규정이 있죠. 자,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싶어요? 얘도 편입하세요. 빠지게 하고 싶어요? 얘도 빠지게 하세요. 이거예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건 뭐죠?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국내에 있는 시장에서 투자하고 싶은데 거래량도 적당히, 몸집도 적당한 기업을 원한다. 즉 급하게 상승한 기업은 원치 않아요. 몸무게가 빠질까봐. 근데 엔킴이라는 회사 똑같죠. 급하게 상승을 시켰지만 왜? 어쩔 수 없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전해액의 중요성, 배터리의 중요성, 그쵸? 근데 중요한 건 5월이라는 이벤트를 달리기 위해서는 주가 조정은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M&A 하는 두 곳에 대한 한 곳과 한 곳, 이게 일정이 하나는 3월, 하나는 2월 있다고. 그러면 27%짜리 급락 이후 반등, 급락 이후 반등, 이걸 해지를 시키면서 5월을 향해 간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주제들을 조금 더 다루고, 패시브 자금, 제가 운영했던 이 패시브 자금이에요. 어차피 룰에 대해서 이해합시다. 아마도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필드에서 운용을 했어 봐야 알 수 있겠죠. 단순히 테마주입니다,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격, 5일선, 7일선, 매집 의미 없습니다. 시장은 어떤 산업군을 만나게 되면 강한 힘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2차 전지 사이클, 바이오 사이클, 그쵸? 반도체 사이클, AI 사이클.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과거 20년 동안도 똑같았습니다. 가만히 잠자고 있던 기업도 이렇게 급등을 시킬 수 있는 건 산업군의 사이클을 만나면 된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특수 전액 사업이죠. 왜요? 전기차 수요 감소되고 있고, 증가시키기 위해선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야 되고, 그게 바로 전구체인 에코프로 머티, 엔캠, 그래서 MSCI 편입, 역시나 그 과정. 이해되었습니까? 우리는 논리를 알고 오르는 이유를 알고 시장의 거래소의 조치를 알아야 돼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하락하는 게 이 조심해야죠. 왜? 주의할게요. 경고, 위험,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N 라이브 오타 내지 마세요.
오타내면 이 AI가 인식을 못합니다. 문자로 못 갑니다. 자, 그리고 M&A 이 두 기업 2월과 3월 그때는 엔캠이 두 번의 급락이 나올 겁니다. 자, 보내지 않은 자료인데 아마 그 부분이 기사화가 된다고 해도 그날 급락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날 공시사항으로 발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공시사항을 보면 여러분들 요거 제가 썩 좋아하는 이런 공시사항 읽어주기 남자는 아닌데 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엔캠은요. 상환 우선주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상환 우선주. 자, 요 부분 그냥 보시죠. 상환 우선주의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 기재영정 나오고 그리고 오전 강의는 여기서 지분을 좀 줄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야, 콜옵션. 예, 콜옵션입니다. 수의 상환. 자, 요 부분은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양도한 거예요. 끝. 19만 9천 주만 매도를 하였다. 끝. 그래도 350만 주 남아 있다. 끝. 자, 됐죠? 장내에서 매도한 게 아니에요. 콜옵션 행사를 예, 내가 그냥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양도를 해버린 거야. 그 누구에게나. 되셨나요? 누구는 7만 원짜리를 더 먹게끔 해야 그들이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상환 우선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선주는 두 가지 크게 나눠봅시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가 있고 상환을 먼저 할 수 있는 우선주가 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는 의결권, 투표권은 없다. 다만 뭐가 있다는 거죠? 배당을 먼저 줄게요. 두 번째는 상환 우선주는 뭘까? 기업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청산을 해야 되죠. 남은 재산을 나눠줘야 되죠. 그때 가장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게요라는 겁니다. 자,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오케이. 약간은 이 영상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거 한번 철자를 적어볼까요? 미음과 기읍.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자 라이브 방송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몸집의 규모를 키워놓고 5월 MSCI라는 글로벌 마켓 펀드 매지를 운용하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채 물량들이 5월에 나오는 부분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고 종목이 해지되는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6만 2천 원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왜? 그냥 36만 원 2천 원을 넘을까? 넘어도 찍고 내려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세요? 결국은 최상단이라는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만 보자. 다만 하단선이라는 부분을 닿았을 때 제가 여기서 한번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거. 왜?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사실 저도 이제 취미생활로 과거에 이제 펀드매니저 생활 그만두고 석 달 동안의 경제 유튜브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100만 명 구독자가 갑자기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아져서 석 달 하다가 제가 이제 경제연구소장으로 제가 임명이 되면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50조 펀드를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필드에서 시간도 너무 바쁘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락 그냥 차트만 보고 쫓아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안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건데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도록 하시죠. 자, 이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다루는 걸 한번 보시죠. 자, 토요일 1시 18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A캡. 자, 이날은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이뤄냈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죠. 자, 여기 제목 보시게 되면 2월 초까지는 오릅니다. 2차 전지는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광무와의 콜라보를 기억하세요라고 했던 영상이죠. 꽤나 이제 뭐 1600회 정도의 이런 조회수가 있었네요. 분명히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자, 봅시다. 전자공시사항으로 들어가 보시죠. 두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월 10일 날, 1월 10일 날이죠. 자, 뭐가 나옵니까? 상환 우선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뜻은 우리가 자산을 청산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누군가에게 맞아요. 가장 먼저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상환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선주 뭡니까?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자, 이때 설명하면서 매각에 대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없습니다. 너무 바쁘고요.
다만 여러분들 라이브 주소는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라이브 링크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방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 그래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입니다. 자, 아마도 지금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고요.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한 10살 이상의 선배님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미없어요. 다만 팩트를 이야기해드리고 필드에 있었던 기계 룰에 의한 패시브 자금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때는 받아내야 된다라는 부분. 세력? 저는 세력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 표현을 수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맞아. 재료보다는 모멘텀이죠.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부여하는 건 뭡니까? 지금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 잘 팔리고 전기차 수요가 증가되는데 굳이 전해액을 원할까요?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IRA법에 대한 최대 수혜주. 어차피 전구체, 전액 이 둘에 대한 중요성.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가 아무리요 누군가가 끌어내리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산업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그때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받아내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이 뭐죠? 덕산테코피아. 자, 이게 바로 산업을 이해하자. 종목을 보지 말고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도 사실 오늘은 후발주로 해서 신고가를 이렇게 오르죠. 시간차만 있을 뿐이죠. 그쵸? 오늘 엔캠은 가격 조정일 뿐입니다. 자, 요 부분. 그쵸? 근데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봅시다. 실제로 어때요? 주가가 급등 나왔죠? 신고가죠? 이게 뭐죠? 엔캠은 사실 독자적인 부분의 글로벌 현재 3위 그리고 2위까지 빈치를 제외하고 중국의 1위 업체인 전액 생산 얘를 제외하고는 2위까지 가겠다 해서 생산량을 또 증가시킨다고 하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 하루에 끝나지 않을 거야.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캠도 이렇게 오르고 쉬어가는 과정에서 솔브레놀싱스, 덕산테코피아 올랐죠. 이걸 보면서 산업의 이동이라고 봐야 돼요. 작전, 세력 이런 얘기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쵸? 모멘텀입니다. 특수한 산업을 만났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죠. 자, 댓글로 특수라고 한번 적어보시죠. 특수. 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그리고 지키는 것도 달라지듯이요. 아셨어요? 자, 댓글로 선배님들 특수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특수 산업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경고 종목은 기간이 지나면 해당되는 것이고 해지되는 것이고 거래소의 조치일 뿐이고 그러면 향후에 M&A 두 곳을 광물을 매각하고 공시하는 두 번의 날짜에서는 분명히 정말 큰 급락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오르면서 위에서 때려 부셔버리는 거죠. 작은 변동성인가요? 10% 오르다가 마이너스 18%. 그냥 한가죠 거의. 그쵸? 자, 이 부분은 피해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NKM 비공개 IR 그리고 M&A 두 곳. 자, 역시나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냐면 광무는 전해액의 핵심 소재인 리튬염을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건 다른 핵심 소재가 있어요. 전해액에서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걸 다루는 기업 M&A를 두 곳으로 갈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원래 인수하는 이 기업은 주가가 급락이 나와요. 그날은. 근데 피인수되는 기업은 아마도 점으로 한 두 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래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들 이건 뭐 성공하시게 되면 주위에 계신 분한테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것도 다룰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전구체 핵심 소재죠. 배터리에 전해액도 핵심 소재죠. 분리막 아니에요. 참고로 5대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물질. 그 부분을 다루는 업종을 종목이 아니고요. 업종을 오늘 좀 다룰게요. 그 업종에 포함된 종목은 한 5가지 종목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사야 될까요? 하지 마시고 5가지 종목 다 사십시오. 그래도 충분히 아까 덕산테코피아, 솔브레놀딩스 이것처럼 다 오릅니다. 어느 걸 특정적으로 잡아서 가져가겠다 하면 이런 파동을 이겨내지 못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잘 될 거 알고 있고요. 잘하셨고요. 더 잘하기 위한 방법.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변동성을 이해하자. MSCI의 룰을 이해하자. 패시브 자금의 룰을 이해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채를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을 기억하자 이겁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